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연년생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예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잦아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잔업을 한다며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컸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헌신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죠. 두 사람은 동의하면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지나자 남편의 귀가 시간이 다시 늦어졌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생겼죠.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각서를 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어린아이 셋을 생각하면 이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한 횟수를 얼추 세어봤더니 최소 1,500번이더라고요. 각서에 따르면 15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각서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각서 쓰는 경우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외도가 발각된 경우에 반성한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라고 각서 쓰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이외에도 부부 사이에 술 덜 먹기, 일찍 들어오기 등 사소한 사유로 각서를 많이 작성하기도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적으로 이제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적으로 쓴 위약금 지불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남편, 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이 위약금 지불각서도 일종의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이요. 예,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요. 의사 능력이 있는 개인 간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강요나 협박을 했다거나 계약서 내용이 공소양속에 반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률상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연처럼 이렇게 각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액수 무한정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그 예외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예, 원칙적으로 이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되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위약금 액수가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연락 한 번 할 때마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상식적이지가 않겠죠. 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은 1회당 1,000만 원 지급하기로 정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사실 재반 사정 고려했을 때 이제 계약이 무효화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1,000만 원도 엄청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이제 다시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1회당 700만 원 지급하기로 이제 각서를 작성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7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상간자가 자신의 월급이 700만 원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사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는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각서에 따른 위약금 이제 연락 횟수를 곱해서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각서가 효력이 있다면 사연자분은 상간자에게 150억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민법은 위약금, 정확하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아, 감액도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개별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연의 경우 각서의 문구 그대로 연락이나 만남 1회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억 원 이상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해 보이죠. 그렇죠. 예, 특히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가 3천에서 5천만 원 인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만약 상간자에게 150억 원을 청구한다 해도 이 중 일부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사연자분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점은 법원에 소장을 낼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인지액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지액이요? 예, 이제 법원에 납부하는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1억 원 정도 청구할 때 대략 45만 원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그럼 150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때만 6,750만 원이거든요. 네, 법원에 내는 돈만 네. 6,7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 비용 분담입니다. 이제 판결을 할 때 원피고가 소송 비용을 얼마만큼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도 정하게 되는데요. 청구금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적으면 원고가 더 많은 소송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가 사용한 소송 비용 일부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상간자와 위약금에 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먼저 강요와 협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즉 합의하에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합의서 작성하는 상황 자체를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약금 액수를 현실적으로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정하게 되면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로 될 수도 있고요. 또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 금액이 대폭 감액될 여지가 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적으로 쓴 위약금 각서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강요나 불법 내용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요. 지나치게 크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연락 1회당 1,000만 원 정한 것 자체는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각서가 효력이 있어도 150억 원을 전부 청구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고요. 청구하더라도 1억 원 정도 선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과일값 너무 비싸죠? 요즘 과일 시장에서 잘 팔리는 과일은 뭘까요?
바로 망고와 체리 같은 수입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국산 과일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과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 국내 과일 시장에서 망고와 체리 같은 수입 과일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황부진에 국산 과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과일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트의 과일 코너에서 수입 과일 종류가 늘어난 걸 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대체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를 확대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당 관세란 뭘까요?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서 일정 수량이나 기간 내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정된 양에 한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상기후 때문에 수확량을 예측할 수 없고 거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재배 면적도 줄어든 상황이라는데요. 당분간 수입 과일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퀸의 Somebody to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